삼양식품 2024년도 실적을 슬쩍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9.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9.1%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1.2회전이고 PBR은 8.33%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성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양식품 라면 수출 올라가고 올해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부합할 것이라고 IBK에서의 증권 의견을 송정현 머니투데이 4월 2일 날 보도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1분기에 상당히 좋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먼저 2024년 원가 회계로서 매출이 1조 4,26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거의 30% 증가했고 재고는 그거보다 낮게 증가했습니다. 18.6%. 매출 원가가 14.1%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66.2% 증가했고 매출 이익률은 8.5%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28.9% 증가했습니다만 그 결과 영업이익은 3,23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109.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2022년부터 쭉 상승하고 있고 재고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요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슬쩍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6,802억 원으로서 13.8%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16.1%가 마이너스입니다. 적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 하락 또는 판매 가격 상승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슬럼프율이 6.7% 상승했고요. 운영경비가 22.3%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76으로서 0.3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슬럼프 영업이익은 3,223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4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재고자산이 조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보다는 조금 많게 증가했네요. 결론은 재고 회전율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 상품, 제품, 반제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4억 5,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매출 급증임에도 완만히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 재고 계정 표시액은 취득원가로 공시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2022년은 이게 장부가격이 아니고 취득원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써가지고 이 합계액만 일치한 거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분석에 오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52억 3,300만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사용액이라고 표현되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은 원칙적으로 WCAI가 되겠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6,788억 원으로서 13.7%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2.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4,237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295억 원을 뺀 1,942억 원이 공장 가공비인데 이게 총 제조비용의 22%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소점 한 자리로는 0.2%가 상승했고 재료 비율로는 0.2%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품의 증감은 제외되어야 한다. 상품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은 상품 매출 원가로 했을 때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 보고서들 보면은 재고자산 명세에 이런 말들이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 삼양식품이 요거를 제가 MC라고 명하는 것을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그 다음에 원재료 및 상품의 사용액,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재정원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 원재료 매입액으로 한 기업일수록 이게 MC가 틀려지죠. 매입액으로 하면은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전체 재고자산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나 뭐 여기 이 MC 이것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바로 삼양식품이 요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이 또 많습니다. 이게 표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출원가 산칙을 하는데 기업마다 제각각이 돼가지고 과연 그 기업의 성과평가가 공시되는 거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생존 우선순위 방송에서도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고 있는데,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도 국제회계 기준도 이 매출원가 산칙에 대해서는 살짝 피해가고 있어요. 제가 그걸 학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걸 또 좀 말씀드립니다. 1단계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비교해 보면은 12억 2,200만 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품은 제외됐기 때문에 상품의 증감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 원가로 장부에 표시해서 그런 거 아니냐, 공시를.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해 봐도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거는 조금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했었다고 본다면은 2022년도에 와서 이게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단계, 3단계 PQ 총 제조비용의 갭도 상품 증감액만큼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는 딱 일치를 하는데 2022년도에 25억 2,4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요게 찾질 못했어요.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현금식으로 얘기하면 427억 원의 현금이 나갔다면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452억 원이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럼 25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생겼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합병에 의해서 재고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주석을 달아서 소개를 좀 재고자산 명세에서 소개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49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4.5%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계속해서 증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있다는 얘기죠. 평균 임금도 2022년 5,400만 원에서 6,2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견기업이죠. 그래서 농심 수준이 되려면 농심이 7,500만 원입니다, 연봉. 농심이 그래도 좀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삼양식품이 농심만큼 7천만 원대를 주면서도 돈을 좀 남길 수 있느냐, 그렇게 경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일본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실망스럽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국민 대부분은 못 산다, 대기업만 잘 살고 그러는데, 어쨌든 모든 기업이 잘 돼서
우리나라 평균 임금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약간 떨어졌고요. 수료분율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일단 분식회계의 개연성 가정 이론을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25%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수금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매입 속도도 떨어졌지만은 이게 수금 속도 대비 매입 채무 기급 속도는 더 돈을 매입 채무는 더 빨리 준다는 얘기죠. 자기네들은 수금을 좀 늦게 하더라도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원재료 가격을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원재료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추정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은 원료 공급자가 시장 우위에 있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요거를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수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이 하락하였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거꾸로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올랐는데 2023년도 원재료 가격은 8.7% 올라갔는데 거꾸로 가격은 그때 내려갔습니다. 삼양라면만 하면은 불닭볶음면은 가격은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 삼양라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는데 판매 가격 변동이 없다면은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죠. 나머지 제품들은 3년 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불닭볶음면, 요것은 이게 40개가 들어가면은 하나에 1,000원 이하라는 얘기죠. 36,000원이면은 4고 36, 900원 꼴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40개들이 한 봉이면은 26,000원이면은 얼마인가요? 40으로 나누면 4, 6이 24. 한 650원, 공장도 출고 가격 한데, 농심 같은 경우에 라면이, 신라면이 하나에 소매로는 1,000원씩 팔고 있는데, 가격은 삼양라면 쪽이 싸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조건표를 작성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한 것으로 입증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동결이 됐으니까 요거는 상승했다라고 인식은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원재료 평균 상승률이 내려갔는데 여기에 삼양식품도 상품이 있기 때문에 상품은 공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에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또 1단계에서부터 3단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을 했는데 거기가 또 투명하게 맞아 떨어지죠. 전반적으로 삼양식품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해졌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2023년 실적을 대비해서 2025년도 매출 계획은 매출 재료비와 운영 경비를 디커플링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경비 기준으로 2024년에 22.3%가 증가했는데 15%만 증가한다고 보고 영업이익이 109.1% 증가했는데 50%만 증가한다고 좀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1조 한 8,500억 정도 하게 될 거다. 거기에 상응하는 매출 재료비는 24%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수료분율을 조금 더 올렸어요. 2.2%. 그 정도 올렸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계획을 1조 8,500억을 한 경우에 5,193억 원이 남는 거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고 회전율이 21.2회전인데 거창하게 24회전, 보름에 한 번꼴로 회전을 시키자. 이게 성공한다면 매출은 2조 원을 넘었을 것입니다. 운영경비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6,38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도 4분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고 증가할 때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판매가는 원가이익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EAT 세부 현금 순이익 3,800억 원을 벌었습니다.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3,054억 원입니다. 최종 125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비유동자산에 2천억 정도 또 돈을 썼고 또 다른 측면 그 이자 부채를 갚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그 다방면에 돈이 지출한 게 있을 것이에요. 채권자한테 돈을 갚은 게 아니고 745억 원이 거꾸로 더 추가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이 25% 증가했네요.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률이 되겠습니다. ROE 1.9%로 약간 올렸습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그 매각 예정 자산이 있다는 거, 아까 그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에 차이가 있는 게 여기에도 그 매각 예정 자산의 재고자산도 혹시 있지 않는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조금 또 합리화를 시켜봅니다. 주가는 84만 4천 원으로 연초보다 10만 5천 원이나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하 자본이 그 증가했기 때문에 8.33이 되겠습니다. 전 연초에는 10.58이었는데 금액은 뛰었어도 그 PBR 상태로는 내려간 꼴이 되네요. 5% 이상 주주는 삼양 라운드 스퀘어가 34.92%, 연금공단이 8.5%, 외국인이 16.24%를 가지고 있는데 메릴 린치가 눈에 띕니다. 이상 삼양식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